저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주행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행 저항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있죠. 구름, 공기, 구배, 가속. 요걸 다 더해가지고 전체를 뭐라고 한다? 총 주행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야? 무게와 관계가 없는 주행 저항이 있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구름 저항이 뭐였는데? 구름 저항. 구르려고 하는 순간에 생기는 저항.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름 저항 계수가 있었겠죠.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의 총 중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놈, 가벼운 놈에 따라서 어떻게 구르려고 할 때 어떻게 저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자, 공기 저항. 자, 이 공기 저항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공기 저항은 차량의 총 중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와 관련했었는데? 뮤로 써야겠네요. 자,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했고, 투영되는 단면적이잖아요. 투영되는 단면적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뭐,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했었다. 요 항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왜? 무게와 상관없는 거,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체크하실 수 있다. 자, 구배 저항, 오르막길 올라갈 때, 무거운 놈 힘들잖아요.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배율, 구배율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 저항, 차량 총 중량에다가 뭐 회전 부분 상당 중량. 왜? 가속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약간 더 가해지는 무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분해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뭐 차량의 중량, 그죠? 총 중량, 무게와 관계가 없는 녀석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무난하다 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딱 중요한 것들 내용 복습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좀 빠진 부분들 포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는 대로 이제 공학이 끝나는 대로 이제 정비 쪽 정리를 해서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자, 8번입니다. 자, 배년 화물 자동차를 앞엔진 앞바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화물차는 대부분 다 무슨 방식을? FR 방식을 많이 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물차가 FR인 이유는 뭐 때문에?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르려고 해야 된다. 왜? 하중이 어떻게 짐을 실었을 때 뒤쪽에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슬립 없이 동력을 만들어 전부 차량을 앞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뒤쪽에 바퀴가 구르는 것이 이상적이다더라. 그래서 앞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무슨 축? 추진축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배형 화물이에요. 막혀 있는 거죠. 배형 화물차, 뭐 일본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FF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화물차인데 FF 방식을 택하려면은 일단 여기 표현했던 캡 오버형이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캡 오버형 하면 엔진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 타는 공간이 올라가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앞쪽에 엔진이 좀 나오려면은 본닛 혹은 세미 본닛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 본닛이라고 하는 본닛보다는 좀 짧아요. 뭐 원래 있는 전체의 본닛보다는 좀 짧지만은 이렇게 짧은 본닛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화물차 형식으로 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엔진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쪽에서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앞바퀴를 구동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뒷공간은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왜? 아래쪽에 축이 안 지나가도 되잖아요. 추진축이 안 지나가도 되니까 추진축이 높이 필요 없으니까 차체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의 높이를 어떻게 굉장히 낮게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 실을 때 어떻게 뒤쪽에 짐 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실내 적재 공간도 굉장히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적재함, 특히 배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는 뭐 FF 방식과 FR 방식의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FF 앞쪽에 무게를 다 몰아놓았잖아요. 뭐 했을 때 짐을 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짐을 실지 않고 주행을 할 때는 앞쪽에 하중이 다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왜? 고속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하면서 핸들을 틀게 되면 앞은 무겁고 뒤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뒤가 가볍게 흔들리는 피시테일 현상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르막길, 그리고 뭐 험로, 빙판길 주행할 때 FF 방식이 좋은 점이 뭐였는데 선회하기 위해서 꺾었을 때 꺾은 그 방향으로 어떻게 차량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왜? 얘는 자체가 언더스티어가 일어나지 오버스티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좋지 못할 때 어떻게 선회할 때 FF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 왜? FR은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니까. 뭐 그런 개념들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가장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공차 상태예요. 짐을 안 실었잖아요. 적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차 상태에서 고속주행 시 피스텔링 대응하기가 어떻게 한다? 좋은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뒤가 가볍잖아요. 뒤에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본닛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캡오버형보다 어떻게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포터, 뭐 봉고, 큰 화물차 이런 것들 앞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 운전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엔진 공간이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캡오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데미지를 누가 운전자가 바로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세미 본닛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본닛이라도 앞에 돌출되어 있는 형식 같은 경우 얘가 어떻게 한다? 사고 났을 때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미 본닛형을 택할 수 있어가지고 캡오버형보다 뭐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인 겁니다. 자, 추진축이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뭐 화물이 적재 높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동시에 어떻게 적재 공간을 어떻게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험로 및 빙판길 저속선의 주행에서 오버스티어로 인한 요인, 그죠? 오버스티어로 많이 돌아가는 거에 어떻게 된다? 대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 FF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FR이 가지는 단점을 대응하기가 좋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어느 바퀴 엔진이 어디 위치하고 어느 바퀴가 구르느냐와 관련돼서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응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엔진과 행정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데? 봅시다. 자, 피스톤이 하강합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 뭐야? 흡입, 압축, 폭발. 흡입 아니면 폭발이다, 그죠? 흡입 아니면 폭발이에요. 실내 내부 압력이 낮아지네. 그럼 뭘로 볼 수 있어요? 흡입 행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흡입 행정. 자, 낮아진 상태에서 뭐야? 혼합기잖아요. 혼합기의 뜻이 뭔데?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들어오는 방식은 뭐예요?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불꽃 점화 방식, 뭐 가솔린, 뭐 LPG 이런 엔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때 흡기 밸브는 열리고 배기 밸브는 닫힌다. 한 가지 힌트를 더 줬네요. 뭐에 대해서? 흡입 행정에 대해서요. 그러면 뭐 행정은 무슨 행정? 흡입 행정, 뭐 흡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엔진은 무슨 엔진? 가솔린 엔진 혹은 LPG 엔진, 뭐 디젤 엔진은 아니겠죠. 디젤 엔진은 어떻게 하는데 공기만 흡입하잖아요.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한 상태, 그잖아요. 그래서 혼합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흡입 행정에서 뭐만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고압으로 연료가 분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정확한 답은 뭐다? 가솔린 엔진의 뭐 흡기 행정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괜찮죠? 자.